최악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 똑바로 안 써놓고 인간적으로 같이 화를 내서 격하게 반응을 해.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말려요. 어떨 경우에 말리냐? 상대방이 프로일 경우, 상대방이 세미 프로일 경우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많이 당했어요. 네, 다시당 프로젝트 오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적의 첫 번째가 머저리였죠. 네, 오늘은 악당을 이제 다루는 이제 시간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지간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335 일을 해 왔으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길게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조금 조직이 커지다 보면 반드시 겪습니다. 언젠가는 겪습니다. 악당을 겪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악당의 기준, 우리가 말하는 악당의 기준이 뭐냐면은, 법을 어기는 범법자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악당인데, 법을 어기는 범법자 정도가 아닌 한도에서도 우리가 악당이라고 부르는 그 악당은 뭐냐면, 때려 죽여도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이 그런 짓을 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악당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네. 지금 제가 정한 거예요. 악당이라고 했을 때 나도 누구한테 악당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악당은 어떤 악당이냐 이런 거죠.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해코지 같은 짓을 했는데, 그거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이야, 이거는. 그런 나쁜 짓을 나한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악당인 거죠. 조직으로 말하면 조직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든지, 회사로 말하면 회사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든지, 내가 팀 리더인데 나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든지, 뒤에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사기를 쳐서 손해를 결국 끼친다든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그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어머 실수 죄송해요, 뭐 전혀 그런 태도 없고, 그냥 배짜라 이렇게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다른 악당들은 지금 오적이라고 했을 때, 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인간적 구석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빌런이에요. 이건 진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런 사람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종류를 좀 봐야지 돼요. 전 세 가지로 봅니다. 프로, 세미 프로, 아마추어. 그러니까 프로 악당, 세미 프로 악당, 아마추어 악당. 프로 악당은 어떤 악당이냐? 제가 겪은 프로 악당은 이런 악당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할 때, 한 20년 전에 회사할 때,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와서, 영업사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 뭐 클래식 음악 좋아해. 그럼 클래식 음악 막 이렇게 가서 그거 얘기하고 막 음악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환심을 사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환심을 샀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막 새벽 기도를 같이 가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막 이렇게 막 칭찬을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다음 달까지 뭐 해서 한 3억 정도는 매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건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굉장히 평생 사기꾼이었던 사람인데,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서 뭘 아냐 하면, 상대방이 뭐에 목마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마른 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뭘 했느냐?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환심을 사면서, 그때는 이제 이 인터넷 컴퓨터로 관리가 안 되던 때니까 회사 다 수기로 장부하던 때라서, 우리 회사에서 어학 테이프 이런 걸 팔았는데,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어학 테이프들을 우리 몰래 다 내다가 팔았어요. 다 내다 팔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 이게 체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다 면밀하게 체크되는 시스템이 그때 없었거든요. 경영자가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 거래처, 우리한테 체크하고 테이프를 찍어주는 그 거래처들한테 가가지고는, 야, 우리가 회사에서 발주를 앞으로 2억, 3억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대를 받아 먹었어요, 또. 그래서 결국 어쨌든 간에 회사에 얼마를 손해를 끼쳤냐 하면은 한 3억 정도? 한 2억 5천, 3억 정도 손해를 끼쳤거든요. 결국 뭐 제가 다 벌어서 갚았어야 했죠. 이거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프로 악당이 되는 거죠. 일단 악당 종류부터 얘기할게요. 프로 악당. 이건 프로 악당. 이건 작심을 한 사기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았더니 못 찾겠어서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산다는 곳에 가가지고 주소지에 갔더니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 식구 같은데, 그 사람 여동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마저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형사하고 같이 찾아갔나? 또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이 표정이 뭐냐면, 또 찾아왔어. 이 표정. 그러면서 스포츠카 타고 댕겨. 튜닝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무도 안 그런데 이 사람만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성을 쌓아서 온 약간의 정신질환자인 거죠. 굉장히 머리 좋은 정신질환자죠. 이거 프로악당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회사에도 들어오고 우리 가게에도 들어오고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와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뭐 그걸 왜 당하냐? 처음에는 절대 모릅니다. 너무 가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악당인 경우죠. 고의적인 악당 범죄자가 프로악당이고, 네,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세미 프로 악당입니다. 세미 프로 악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고의적인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로 말하면 이 회사에 취직했다가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 회사하고 척을 지고, 회사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회사는 별로 잘 맞는 게 없다는 가정하에요. 주최 측.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최 측이 된다면 주최 측은 그냥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척지고 돌아서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을 여러 군데를 전전했는데 첫 번째 직장도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직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세 번째 직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네 번째 계속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론 사람이 오래 정착하지 못해서 들어가니까 뭐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고, 들어가니까 또 적성에 안 맞아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거 말고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오는 케이스죠. 이게 이제 세미 프로 악당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경우예요. 조금 이게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저기 심리학자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얘기라서, 태어나가지고 빵살에서부터 36개월 사이에 엄마가 이 아이의 울음이나 이 아이가 발산하는 니드에 대한 발신에 이렇게 충실하게 즉각 조응을 해줘서 내가 굉장히 케어받고 있다는 거가 이 정서 아래 깔려서 그 데이터가 깔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조응을 못 받아,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런 분 중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조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뒤로 가면서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적개심이냐면, 내가 아무리 울어제낀들 반응도 안 하는 놈의 새끼들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이 세상이 어차피 나 혼자인 거지, 결국은 전부 다 나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어딜 가도 다들 다 지이익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어떤 팀에 들어가도 결국은 수틀리면 들러붙어가지고 내 이익을 보존해야 되는 거지 뭐 라고 깊은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세상은 나한테 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뺏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 보면은 이 품종 있는 고양이들은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안아주면 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냥 하루 종일 흥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길고양이들은 데려다 키워도, 우리 데려다 키우는 달이 있는데 얘 지금 그 한 2주 정도 된 애를, 엄동설 안에 박스에 들은 애를, 우는 애를 데려왔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 2주 동안 소파 밑에서 안 나왔거든요. 먹을 거 좀 나와서 먹고 싹 들어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 품종 있는 그런 고양이들처럼 이렇게 와서 쉽게 이렇게 치대고 막 안아도 가만히 있고 이런 애 아니고,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기 때부터 지금도 걸어서 자기한테 다가가면 이렇게 피하고 봐요.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그 공포를, 고양이 등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상상이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인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그 공포심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바로 고양이가 봤을 때 사람 사이즈가 티라노사우루스 사이즈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어릴 때 공포 속에서 그 아기 때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 공포를 느꼈던, 엄마 아빠 없이 공포 느꼈던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5년을 같이 살았어도, 5년을 밥을 줬어도 이렇게 일단 다가가면 이렇게 피하는 거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맥락을 지금 이해한다면, 이해하자고,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면 이게 상대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내놓고 사기꾼, 내놓고 범죄자는 아니야. 아닌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스스로도 아픈 기억들을 다 버림받은 기억으로 연결해서 그 맥락을 이은 소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돈 문제 나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나를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날 들이받더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한테 해악을 끼쳤다라는 그 스토리를,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자기 안에 엄청나게 시를 꿰서 이렇게 완성품의 소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소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스토리는 소설이에요. 사실은 뭐 그냥 하나씩 있는 거고 구슬을 깨서 엄청난 피해의식 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팀장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프로 악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을 가지고 말해 준다면 야생동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도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 들깨화된 개들이 집단으로 사냥해서 소를 잡아먹는다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프리카 들깨들 보세요. 하이에나하고 그 들깨잖아요. 무서워 얘들은 무섭고 일단 뭐를 만나면 야생이기 때문에 일단 이부터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악당 중에 그러니까 예, 여러분처럼 맘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게 악당, 세미프로 악당.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추어 악당. 아마추어 악당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앞에 말한 이 정도들은 아니에요. 상습범, 의도적 상습범이라든지, 아니면 상처받아서 계속 나쁜 걸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다혈질이야. 그래서 그렇게 웃을 때는 사람 좋은 사람이 없고 놀 때는 그렇게 천국같이 노는 사람인데 화낼 때 눈을 부라릴 때는 만정이 뚝 떨어지는 사람. 요게 이제 아마추어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정이 뚝 떨어지는데 또 하고 화를 내놓고서 조금 딱 지나가면 자기는 웃고 있어. 다 풀렸어. 다 풀려서 웃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아우, 진짜. 이건 일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 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에너지 두 가지 있다. 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나를 관리하는 메타, 내 심리를 내 평화를 관리하는 메타 에너지가 있는데 메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메타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이거 세 개다. 프로한테 걸리면 당연히 잡아먹는 거고 이거 몇 년씩 고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세미프로 악당한테 걸리면은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극악하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에너지 잡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 아마추어 악당한테 걸리면 요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프로 악당하고 세미프로 악당은 나쁘다고 생각해버려서 제끼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데 요거는 제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래놓고 또 와서 사과를 해요. 요 세 가지 악당. 요 세 가지 악당을 자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때까지 악당 분류만 갖고 지금 제가 얘기를 길게 했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원칙 하나입니다. 투트랙으로 하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투트랙이라는 거는 일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투트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미국 외교를 정립한 그 외교의 아버지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말은 부드러운 걸로 하고 몽둥이는 큰 걸로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세계 외교의 원칙이에요. 다들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뭐,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 전에 가급적이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교관들이 가든 파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쨍쨍 하면서 하하하, 이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친하게 좀 잘 해봅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외교적 해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난 너 가스를 끊을 건데. 요게 외교적 해결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몽둥이는 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걸 외교적 해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단 일이라는 걸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취미 활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클럽에 가가지고 뭐 독서 토론회를 해요.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악당이 하나 껴있어.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이라는 건 뭐냐면 we have to get it done. 만들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 그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팀장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이걸 해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손해보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회사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평판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투트랙으로 가야 돼. 투트랙이 뭐냐면 1번 인간적 이해는 지킨다. 2번 계약서 똑바로 쓴다. 그냥 그거야.
최악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 똑바로 안 써놓고 인간적으로 같이 화를 내서 격하게 반응을 해.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말려요. 어떨 경우에 말리냐? 상대방이 프로일 경우, 상대방이 세미 프로일 경우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많이 당했어요. 그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와이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시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섭섭한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둘이 싸우잖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중간에 있잖아. 그럼 중간에 있을 때 선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한테 가서는 엄마 흉을 봐.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조금 비정상해. 이렇게 엄마였고, 엄마한테 가서는, 좀 이상해, 저 사람. 뭐 어떻게 저렇게 배웠지? 그러면은 그냥 끝나. 이상하게 끝나요. 그 다음에 최악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다들 중간 어디를 해요. 근데 최악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한테는 당신도 좀 심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그게 뭐야?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비판하자. 그러면 이건 완전 최악이 돼서 더 싸워, 둘이서. 그거하고 비슷해. 이게 뭐냐면, 순서상으로 4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서를 똑바로 쓰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그러니까 몽둥이는 큰 거를 놓고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은 부드럽게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몽둥이를 큰 걸 놓고서 말도 세게 해. 이건 굉장히 강성 프로젝트 리더인 거죠. 아니면 회사인데 회사가 굉장히 센 회사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몽둥이도 약하고 말도 굉장히 약해. 이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계약서 맘 약해갖고 그냥 대충 나중에 알아서 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 최악이 뭐냐 하면은, 몽둥이는 없는데 계약서는 안 쓰거나 계약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많게 써놓고서 사람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네가 새끼야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다 녹음해. 직장에서 학대받았다고 그래.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나 상대방이 프로일 경우, 세미 프로일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다 녹음하잖아요. 다 녹음하고 기록하고 다 이 사람들은 겪어본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런 다큐 있어요. 최악의 룸메이트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거 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집 비어 있어갖고 방이 비어서 거기다 룸메이트를 하나 드리기로 했는데 막 강아지도 키우고 막 이렇게 착한 척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 들어와서 딱 들어왔는데 미국에 그런 법이 있대요. 이 주소로 이 사람이 우편물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을 강제로 내쫓을 수 없대요. 미국 법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우편물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요건을 법적으로 충족하는지 변호사보다 잘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집 뺏는 선수예요. 그래서 광고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달 친하게 지내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이 사람 못 살게 굴어서 집 주인이 나가버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탱자탱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직 나면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근데 법적으로 못 잡아. 근데 거기 이제 다큐로 나온 거는 나중에 그러다 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거나 해서 이제 벌 받아서 이렇게 사례가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하고 세미 프로는요, 선수들이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이거 물어보는 그 취지 자체는 프로젝트 하는데, 막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차원의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극단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돈이 엮여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사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재수없게 선수가 걸릴 확률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티가 나요? 절대 티 안 납니다.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몽둥이는 말은 예의 바르게 하고 몽둥이는 큰 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든 상대방을 위해서든 명확하게 처음에 계약서는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악당을 대하는 법. 오늘은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를 다뤘는데, 자, 머저리 악당 다음에 누구죠? 배신자. 다시 가벼운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신자 편에서 뵙겠습니다.